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완주 화산을 찾아왔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년 전에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은퇴 후에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비중이 41.4%로 전년보다 6.8%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젊은 층의 귀농 가구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귀농하는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들은 귀농 성공 사례 홍보에만 열심일 뿐 실패 사례는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귀농 귀촌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실제로 귀농 귀촌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먼저 귀농 귀촌 새내기라고 할 수 있는 완주에 살고 계신 김용현 씨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내기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온 지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가게죠, 빵가게. 네네. 요 앞에 이렇게 보라보니까 10개월 더 된 가게처럼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가게를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여기 사장님한테 이제 직원으로 아. 들어와서 지금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귀농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귀촌에 가깝죠. 귀촌에 저희는. 가까운데 네네. 빵집에서 일을 하시는군요. 그쵸. 네. 예. 그러면 내려오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생활하셨어요? 내려오기 전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네. 살고 있었고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도 빵 일을 했어요. 아,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영등포에 그 서울 시민들이 많은, 그쵸.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에서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사실 이곳 화산면에서도 조금 한참 면 소재지에서 들어온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곳까지 오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요? 사실 일을 바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게 이제 농사를 바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이미 일단 땅값 자체가 너무 비싸고,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땅을 구매를 하고 뭐 농자재를 구매를 해서 농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대출금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그렇죠. 편이에요. 예. 네, 왜냐면 땅을 1000평 기준으로 보통 여기 동네 분들이나 농사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1000평 기준으로 계산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맞죠. 사실 그 3억을 가지고 땅 1000평 사면 끝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농사는. 예. 네. 예, 이게 바로 이제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사실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에 내려오면 정착하기가 좀 더 쉬울 텐데, 그쵸. 전혀 연고가 없는, 심지어 땅조차 집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 귀농 귀촌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데 왜 내려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이유가 있다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이유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찾아서 내려온 거긴 하거든요, 저희는. 네. 원래는 농사를 기반으로 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서울에서처럼 막 치열한 생활에서 맨날 반복되는 그런 일상 이런 걸 좀 탈피를 해서 저희가 좀 여기에서 저희만의 의미를 좀 찾고 싶어서 내려온 게 제일 커요, 저희는. 예. 농촌의 환경은 뭐 이곳 화산이나 경천, 이 완주를 제외하고도 전국에 갈 곳이 많을 텐데, 특별히 완주로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완주가 좀 귀농 귀촌하는데 여러 행정의 지원 체계가 좀 잘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여기를 완주를 선택하기 전에 경북 상주부터 시작해서 저 남해 쪽 울산, 여수, 고흥까지 저희가 많이 다녀봤어요. 그랬어요? 다녀도 보고 막 여기저기 연락도 해서 저희가 지금 갈 생각이 있는데, 혹시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보여주실 분들이 계시냐 이렇게 연락도 해봤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제대로 된 대답을 받은 곳이 몇 군데 없고, 근데 이제 완주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 자체를 엄청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어디를 한번 가보세요. 어디 가서 뭐 누구를 만나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 연결도 바로바로 해주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완주에 오신 지 10개월 되셨다고요? 네. 괜찮습니까, 완주? 괜찮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는 집 마을 자체가 좀 조용해서 좋고 어른들도 되게 잘 챙겨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거 외에는 사실 정말 그냥 시골이라서 좋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좀 한적하고 여유롭고 딱 이제 그리고 뭔가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집 밖에 나갔을 때 서울 도심지나 이런 도심지에서는 뭔가 하늘을 보려고 그러면은 걸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딱 나와가지고 그냥 하늘만 딱 보고 있어도 걸리는 거 하나 없이 모든 게 다 잘 보이니까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귀촌 새내기면서 신혼이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결혼한 지 1년하고 한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쵸. 하고 나서 7개월간 더 준비하고 바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사시는 부인도 내려가는데 함께 동의했어요? 저보다 먼저 가자고 한 게 저희 아내라 가지고. 그러면 아내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은 일이라기보다 이제 청년 인턴이라고 해서 네. 저기 둥지마을 사업들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그 중에 이제 완주에 두억마을이라는 둥지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청년 인턴으로 이제 사무장님 보조해드리고 네. 마을 어르신들이랑 이제 청년 활동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귀농 내려와서 농사지을 생각을 많이 하고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립니다만 사실 귀농, 귀촌, 귀향이라는 점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엄청나게 많아요. 꼭 농사가 아니어도. 네네. 그리고 이제 농사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행정에서 지원하는 어떤 체계가 좀 잘 돼 있을 텐데 혹시 뭐 체류용 농업창업 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좀 교육도 받으셨나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가 딱 그 길로 입교를 해서 온 거예요. 네, 체류용 영농창업센터에서 입교를 해서 이제 거기가 일단 저희가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집을 구하기가 그냥 맨 땅에 헤딩으로 구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저희가 뭐 몇 억을 들여서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저희가 그런 집을 살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거기를 통해서 자리를 잡고자 생각을 하고 온 거죠. 그러면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몇 개월의 교육 기간이에요? 보통은 이제 2월 달에 입주를 하고 3월부터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의 11월까지 끝나고요. 그리고 12월 달부터 이제 2월까지는 집을 구해서 나갈 수 있는 좀 유예 기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완주에서 화산으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전주에서 완주 화산면으로 들어올 때 그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앞에 귀농인의 집이 있잖아요. 네. 그곳에서 혹시 생활도 하셨어요?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앞에 있는 그게 귀농인의 집이 체류형 영농창업센터 그렇죠. 건물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올 7월까지 5개월간 생활을 했고 그 사이에 이 마을에 있는 집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글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귀농인의 집에 체류하면서 길게는 1년 동안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육도 받고 새로 이사할 집도 찾아볼 수 있고 상당히 그런 귀농인의 집이 있어서 좀 더 마음도 놓이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이 좀 있었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 그 공무원분들이나 그 귀농귀촌 지원센터 분들이 많은 분들을 좀 연결을 좀 시켜주세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도움이 엄청 많이 됐죠.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도 또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선 그 교육 이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통은 최소 250시간 정도를 맞춰달라고 말을 하세요. 그런 교육을 다 다녀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 시간도 자연스럽게 이수가 되고 그러면서 기초적인 교육들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 고향이 아닌 곳에 와서 살아가려면 경제 수익 경제 활동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거야? 걱정들 많이 하시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저희도 그 입교를 해서 제가 여기에 다니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군에 관련된 농사에 관련된 지원 혜택들을 알아봤지만 그거는 정말 땅이 있어야만 저희가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 한 명은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먼저 이제 저희가 의논을 하다가 그런 결론에 닿았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빵집이 아니라 저기 완주군 내에는 공장단지들도 꽤 있고 맞아요. 해서 그런 쪽으로 아니면 아예 제가 빵 기술이 있으니까 전주에는 빵집으로 취업을 할 생각을 하고 이제 알아보러 다녔던 거죠. 그러다고
농사도 이제 앞으로 뭐 지을 생각 있으세요? 농사는 일단은 저희 집 앞에 조그만하게 텃밭이 있는데 네. 그거를 갖고 보고 이게 내가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조그맣게 300평짜리 임대해서 해보고 조금씩 더 해볼 생각은 있어요. 네. 김용현 씨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은 10개월 된 새내기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설렘과 희망이 더 많은 그런 마음가짐 같은데, 사실 이제 김용현 씨 같은 분들 독자적으로 혼자만 생활하시는 게 아니라 이 완주에는 귀농귀촌한 청년들 모임이랄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완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년들이 모일 공간을 조금 많이 마련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 가면 어쨌든 저희 또래 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이랑 같이 뭔가 청년 활동을 기획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기획을 했을 때 군 자체에서 지원 혜택도 좀 있는 편이고요. 네네. 네. 희망을 안고 귀농귀촌을 했습니다만 실망하고 또 정착을 잘 못하고 돌아가는 역귀농도 사실 많습니다. 아직 뭐 김용현 씨한테서 그 역귀농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힘이 들면 다시 돌아갈 생각은 있으세요? 사실 저희도 얘기를 계속 하던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한 1, 2년 노력을 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리가 잡힌다면 살겠지만 아니라면 다시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그냥 몰래 살던 서울로 돌아가든 아니면 정말 다른 지역을 또 다시 알아보든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서울에서 경제활동할 때와 여기 완주 화산에서 일을 할 때 수입 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차이 나죠. 제가 10년 정도 일한 경력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는 서울에서 그냥 한 달에 8번 쉬고 네. 그냥 늘 그냥 직장 생활 딱 시간 지켜서 네. 이렇게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한 400, 500 정도는 벌잖아요. 근데 여기에 와서 이제 하면은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야죠. 쉬는 날도 물론 지방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8번을 다 지켜주는 데들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예. 야,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삶이 좋다.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뭐 신혼이시니까 자녀 계획도 있고 앞으로 뭐 보육비라든지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고려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지역들은 만약에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교육비 지원들은 다 있기도 하고 네. 그거에 관한 좀 뭔가 이제 사교육 같은 그런 쪽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사실 그런 걸 떠나서 지원 혜택들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완주에 내려오기 전까지 뭐 경북 상주, 문경, 괴산 등 두루두루 전국을 다니면서 찾을 곳을 찾아서 이제 완주 화산으로 오셨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예비 귀농귀촌 새내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준비하고 와야 된다. 이런 건 좀 알고 와야 된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런 걸 준비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지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역을 잠깐이라도 가봤을 때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거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가서 적어도 반년은 한 달 살기 막 이런 건 정말 터무니없고요. 네네. 적어도 반년에서 1년은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셔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왜냐면 너무 사실 인터넷상에서 퍼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귀촌의 모습, 귀농의 모습은 정말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조금 내려와서 직접 부딪혀 보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자 이번에는 군산으로 왔습니다. 군산에 정착해 살고 있는 한 청년 귀농인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고추와 고구마, 호박 뭐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최정현입니다. 다품종. 네. 대량입니까? 소량입니까? 소량입니다. 네. 한 가지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을 농사짓는 이유는 어떤 점 때문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이제 조그만하게 하시는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하셔서 폐업 위기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생산을 해서 이거를 수제 반찬으로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반찬으로 쓸 수 있는 농산물들을 재배를 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직 미혼이시죠? 네, 아직 미혼이고 네. 결혼 예정자예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 처음에는 이 군산이 아니고 네. 고창으로 귀농을 하셨다면서? 네, 처음에는 고창에 그 농업 창업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귀농인들의 약간 그 위험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귀농 창업센터에 입소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농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농업을 조금 더 배울 수 있게끔. 그럼 아무래도 처음에 귀농했을 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창으로 귀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고창에서는 얼마나 농사를 지었고 어떤 농사를 지었어요? 1년 6개월 정도 했고 네. 땅콩이랑 저는 구절초를 재배를 했었어요. 아. 예, 구절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서 구절초 꽃차나 아니면 환 이런 거 제가 몸이 많이 차가지고 네. 예, 그런 몸에 따뜻한 그런 식물을 좀 했었고 고창 아무래도 땅콩 주 산지이기 때문에 네네. 땅콩을 여러 가지 이제 국내산 품종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함께 하면서 땅콩 농사를 같이 지었어요. 그럼 고창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이곳 네. 군산을 오신 거예요? 네. 그럼 고창에서 그 농사가 잘 안 돼서 그만두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뭔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건 고창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판로라든지 이런 그 직거래 장터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또 그때 부모님이 이제 많이 그 사업의 위기를 겪으시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저 좋은 것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곁으로 와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장사도 하고 네, 온라인 판매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 어찌 보면 이제 여성이시고 미혼이시고 농사 말고도 할 만한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맞아요. 꼭 그 농사에 이렇게 전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그게 저는 사실 이제 농업인 강사 활동을 좀 하고 싶었고 여러 군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출장 다니는 일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아.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저랑은 안 맞았었던 거예요. 그 뭔가를 기획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천연 화장품 이런 이제 강사 자격증을 따고 농촌에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와보니까 사실 농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강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원물 생산부터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농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허.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농업에 더 정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 하게 고창에서 이제 상추나 땅콩, 뭐 네. 구절초 네. 재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수익이랄까? 그러니까 네.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네, 판로 네. 이 판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나요? 아니면 이제 어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나요? 사실 판로가 가장 어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직거래 장터 같은 데 되게 그리고 요즘에 프리마켓 같은 데 네.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어딘가 입점을 하고 물건을 납품하기에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직거래 판매를 위주로 하다 보는데 대면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어려웠었고 그래서 온라인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원물만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 이 식당에서 음식을 밀키트로 판매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아예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서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네. 아일랜드로 떠나서 네, 어떤 농사에 대한 꿈을 더 키우게 되셨다고 네 들었는데.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회사 야근하다가 그때 2월 달이었을 거예요. 2월 달에 9월에 그 명절 연휴까지 껴가지고 한 20일 정도를 유럽 여행을 휴가기를 한 번에 몰아서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일랜드로 떠났는데 근데 거기 막 들판에서 소들이 풀 뜯어먹고 약간 이런 자연에서 그 뭔가 힐링을 많이 받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 되게 여유롭게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왜 도시에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에서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선물을 받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농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 가서 본 네. 농촌의 또 자연의 모습은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맞아요. 실제로 농촌에 와서 산다는 거, 농업에 종사하면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 네. 하루하루 삶이 사실 그렇게 네, 맞아요. 낭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막상 고창에 가서 농사를 짓고 또 여기 군산에 와서 다시 또 이 소품종 다량 그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때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더욱더 어려운 일이고. 네, 제가 막 대량으로 해가지고 저 농지 딱 500평 있거든요. 근데 500평 하는데 이 규모를 더 늘리고 싶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판매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사실 농산물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청년 농업인들도 그만큼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팔 수 있는 제가 사서 쓰면은 이런 농가 소득에도 훨씬 도움이 그렇죠. 많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모자라는 거는 청년 농업인들, 주변 농업인들 걸 사서 쓰고 딱 그만큼만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 즐길 수가 있거든요. 막 진짜 1년 내도 밭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농업 수익으로만은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수제 반찬 파는 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충당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그 약간 금전적인 부담이 많이 없었고 실제로 전업농 하시는 분들도 네. 농사만 지어서 수익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간히 또 뭐 일도 하시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시면서 네. 경제 활동을 해야만 가능하다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최정현 씨는 그러니까 일부 500평 정도의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규모 농사를 통해서 또 재료로 활용하고 네. 또 부족한 건 사서 쓰고 또 이제 이렇게 겨울에는 엄마의 일을 도우면서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삶으로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직장 생활했던 것과 왜냐면 그래도 도시의 삶과 경제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도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뭐 더 여유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귀농 귀촌 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진짜 되게 예민하고 쟤 왜 저러냐 약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직장에서 싸움도 진짜 많이 했었고 근데 뭔가 마음적으로 되게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 이제 그 귀농을 하고 나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정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농촌 생활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왜냐면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고창이나 지금 완주에도 이런 농업창업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두 군데 입소하셔가지고 조금 다른 곳 농가도 좀 일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될 만한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처음에 부딪혀서 저는 이제 그 입소하기 전에 잠깐 작물 재배를 좀 했었거든요. 3개월 정도 키워가지고 상추를 로컬 푸드 매장에 이제 팔았는데 첫 달 수익 8,000원이었어요. 한 달에 8,000원. 네. 그러니까 제가 3개월 동안 노력해서 번 돈이 8,000원인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인풋과 아웃풋이 도시처럼 정확한 곳은 아니더라고요. 농촌이.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최정현 씨의 어머님을 만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딸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네. 고창으로 귀농을 한다는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랬어요. 오, 농사일이 근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농업이 발전성이 있는 거를 네. 들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아주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내려올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어쨌든 고창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군산에 와서 어머니 일을 돕고 또 본인 또 농사도 짓고 힘든 과정이 없진 않잖아요. 농사라는 것이 뭐 수입도 서울에 직장 생활할 때보다는 적고. 네, 많이 그래도 판매를 했어요. 어, 거의 전국 독점에 요. 그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어찌 보면 많은 청년들이 네. 이 전북을 떠난대요. 그리고 농촌을 떠나고. 왜냐면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고는 하는데 막상 떠난 삶은 그 삶 속에서 또 들어가는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뭐 집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생활비.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지역에서 사는 것도 참 괜찮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정현 씨나 많은 또 귀농, 귀촌, 귀향한 청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어른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그 청년 사회초에들 와서 보면은요 거의 승계농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애들이 이뻐요. 저도 많이 늘려서 짓고 여자애들도 트랙터 몰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 보면은 애들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글쎄 우리 딸도 아마 우리 딸도 저러겠지. 젊은 애들 보면은 농업 쪽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그 했으면 하고 그 농수산대 가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가서 배우라고 네. 밑바닥부터. 그렇습니다. 무궁무진이라는 말씀이 딱 정확한 말씀 같아요. 본인의 노력만 있다면 이 자연은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사람이 노력하는 대로 또 결실을 맺어다주는 단순한 어떤 생산의 결실 말고 어떤 마음의 결실, 뭐 여러 가지의 훈훈함을 주는 곳이 이곳 농촌 또 자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주 그 어머님 말씀이 더 인상적이고요. 따님과 이곳 군산 옥산인데 이곳에서 좀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또 재미나는 그런 삶을 좀 더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